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온갖 못된 짓으로 스님을 괴롭히다가 급기야 따귀까지 때린 시모 얼굴에 뜨거운 국을 뿌리고 머리를 잡아채서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고 이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었네요.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모였던 사람에게 갑이 되었네요. 정말 남남이었다면 그냥 인상 조금 쓰고 넘겼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결혼이라는 것으로 맺어져 그동안 괴롭게 살아왔는지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안 들어하며 온갖 지적과 막말을 하던 시부모님을 어버이날이라고 돈 들고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온 제 자신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하네요. 제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독감이 걸려 열이 나고 있는 저를 남편은 멱살을 잡아 일으켜주며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해열제를 먹어가며 시댁에서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저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던 시부모님은 정말 인간성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면서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정성이 부족하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독자로 부모님에게 제대로 혼나본 적 없이 자란 남편은 저 없이는 본가에 가서 혼자 자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리원에 있는 기간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서 시댁에는 절대 안 갔습니다. 신혼 때 혼인신고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저희는 갈라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갈라섰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만류를 하고 남편과 내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야근하면서 번 돈을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저도 참 한심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모든 친척들 현물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예단 들고 간 제 남동생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은 시어머니를 무슨 날마다 챙겼던 제 자신이 싫어 지금도 욱하곤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니 저를 그렇게도 무시하던 시모가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본인이 심했다고 하길래 이제 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으려나 하는 헛된 망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4대 독자라며 끔찍하게도 우리 아이를 아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고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밥 차리라고 해서 조리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가 말도 못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4대 독자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아이를 혼내기라도 하면 어딜 특별한 아이에게 니까짓게 뭐라 하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따귀를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집에서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라 소름이 돋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행동을 하니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모든 사람이 본인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차피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작년에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차려 함께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편식을 해서 남편이 고쳐주려고 아이가 안 먹으려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있으면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아빠가 자꾸 먹으라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반찬 접시를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하라고 말했고 아이는 위에 주려 다가오는 시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의 막되먹은 행동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애를 저 따위로 키웠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못 참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아이를 싸고 돌아서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라고 했더니 시모는 저에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 국그릇을 들어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국그릇을 들어 시모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 시모의 얼굴에 반찬 그릇과 밥그릇을 계속 던졌습니다. 나를 말리려던 남편을 피해 시모에게 가서 온 힘을 다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식탁 의자에서 바닥에 나뒹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 너 따위년을 어머님이라 부른 세월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 아이가 너의 엄마를 닮아가는 것은 이제 못 참겠다고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남동생이 위협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남편을 만나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로 4대 독자를 내놓고 못 만나가라고 하며 악담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악마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반말로 욕을 하며 우리 아이를 정신이상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 같은 것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시모와 욕을 주고받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톡으로 언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불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 문자와 톡으로 계속 시모가 저에게 저주와 욕을 하는 내용을 보냈고 저도 똑같이 대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못된 짓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모는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안 받더군요. 톡으로, 문자로 계속 시모가 해온 못된 짓들과 모욕을 주는 말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답장도 없더군요. 남편과 서로 위자료는 없이 결혼할 때 해온 것들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소송 이혼까지 갈 뻔했지만 나와 남편의 경제력이 비슷하고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포기하더군요.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나에게 문자로 아이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답장에 모욕을 주는 말들과 욕만 적어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아빠와 시댁의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저에게 아이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저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과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네, 시원하게 지르고 이혼하길 잘하셨습니다. 한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이번 사연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비웃음과 함께 몸만 나가라고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절대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이혼하자고 하며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합니다. 이혼하고 자기는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아내를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온 것이라서 아내에게 이혼을 정하고 싶으면 나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반씩 나눠 이혼을 한 후 그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외벌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시 여기던 저희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신 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지만 몇 년만 고생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드리고 자주 찾아뵈며 돌봐드리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갓난아이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이혼안에 만회하며 다투다가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드리고 보살펴드린 것도 잠시 아내가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않아 결국은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 없겠죠. 저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신보다 자식인 제가 항상 먼저였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혼절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제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뒤로 1년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곤 하지만 견딜만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들 때는 아내가 원망스러워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자는 저의 말에 아이들 핑계를 대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그냥 모시기 싫다고 하던 아내의 말에 저는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내 못 사내 하던 때에 장모님께서 찾아와 저에게 하셨던 말씀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요즘 세상에 시부모를 모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제가 한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재작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자식들 중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처남들은 장모님을 못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내들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려거든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들들보다 막내딸인 자기를 더 예뻐했다고 하는데 정말 염칠한 것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엄마 아플 때 내가 외동인 거 알면서 모시기 싫다고 했으면서 너는 형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시자고? 너 미쳤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온갖 쌍욕이 올라오는데 정말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하던 아내가 저에게 자기가 그때는 미쳤었나 보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는 요즘 들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있고 누구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인 자기 오빠들보다 자기를 더 아껴주셨던 분이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실성했구나. 내가 왜 이혼해? 내가 바람을 피웠니? 아니면 도박을 했니? 너를 때리길 했니? 돈을 안 벌길 했니?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근데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네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이혼이니까 너는 몸만 나가. 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은 너한테 모렴치하게 사는 거 배울까봐 내가 키워. 너 혼자 나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모시는 것은 아내의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일이니 선택은 아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저희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을 때 크게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병수발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완강하게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아내가 자기 어머니는 모시겠다는 말을 저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 못한다고 누구도 스님님을 탓할 수 없으니 마음 편히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개소리를 하던 시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이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신랑은 30대 초반입니다. 어제 시댁에 갔다가 시아버지에게 심하게 막말을 했는데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고 떨려서 지금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최대한 마음 가라앉히고 적어볼게요. 신랑과 저는 결혼하고 1년간 맞벌이 하다가 임신을 하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저는 시댁 살림도 돌봐야 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임신을 하긴 했지만 신랑과 둘이 사는데 집안일을 할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시댁도 시부모님 두 분이서만 살고 계셔서 두 집의 살림을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을 한 번 할 때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반찬통에 나눠 담으면 되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시댁에 가서 빨래와 청소를 해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혼할 때 신랑은 본인이 모은 돈과 시댁의 지원으로 집을 해왔고 저는 혼수를 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지방의 빌라라서 집값과 혼수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어제 신랑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성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고 초음파를 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성별을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딸이라고 말했고 저는 속으로 아, 우리 아이가 딸이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성별이 어찌 되었냐고 묻길래 저는 딸이래 하고 말했는데 신랑은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아, 왜 딸인데? 아들 아냐?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냐? 아, 사람들한테 아들이라고 다 말하고 다녔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성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임신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저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아가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시무룩해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는 일남일녀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도 우리 아이가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의 태몽과 배 모양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신랑은 아들아들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어쨌든 저는 신랑에게 그냥 하는 소리여도 뱃속의 아이가 듣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저녁을 차려서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성별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하고 물어보셨고 신랑은 짜증을 내듯이 딸이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예쁘겠다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표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밥을 드시는 것인지 벌레를 씹어 드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표정이 안 좋았어요. 보통의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손주가 당신들 원하시던 성별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만 해주시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말과 행동, 시아버지의 표정까지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이니까 돌잔치고 뭐고 안 해도 되겠지. 이름도 지어줄 필요 없지.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차후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라. 이 말씀에 밥을 더 먹다가는 급체를 할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시아버지 말씀에 한술 더 떠서 첫째가 딸이면 둘째도 딸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진짜. 이 말에 가슴이 얼마나 심하게 뛰는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물이 나려는데 꾹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쁜 친손녀가 태어나면 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위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시아버지께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베란다 창문을 열더니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저와 신랑에게 딸이니까 집값 해준 것을 갚아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글픈 마음이었는데 그 서글픈 마음은 순간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임산부인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짜증을 내듯이 말하는 시아버지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당장 담배를 끄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버릴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했어요. 이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데 둘째 같은 소리 너무 어이없다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놀라서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 같은 정신 나간 놈과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돼서 이제 이혼하려고 한다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산부가 있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 손주가 딸이라고 집값을 돌려달라는 정신이상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당신은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님과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미친 소리로 들릴 것 같으니 이혼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이혼하고 나면 아이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와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좀 진정하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딸이라고 얘기했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아기 옷 예쁜 거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는 도중에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신랑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빌고 있지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 욕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저는 계속 신랑에게 시아버지가 정신이상자이고 당신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너와 이혼할 것이니 위자료 준비하고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양육비나 밀리지 말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임신하고 한 달 전까지 입덧 때문에 물만 마셔도 토하고 고생한 것을 신랑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친정에는 아직 얘기하지 못했어요. 당장 친정으로 짐 싸서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시아버지의 아들인 이런 남자와 함께 아이 키우면서 살기는 어렵겠죠? 아들 낳은 친구가 딸 낳은 친구 부러워하는 것만 봐왔는데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저희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당장 친정으로 가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이는 저를 혼내주세요. 여러분들께 혼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시아버지란 사람이 정말 철없이 나이만 먹은 사람이네요. 결정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신혼집 근처로 이사와서 빌붙으려는 친정아빠를 참교육한 당찬 세댁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부분 기혼 선배님들이 글을 올리시던데 제가 글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의 고민을 들어줄 만한 연륜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살, 결혼 한 달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얘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장거리 연애 중이고요. 소개를 받았을 때 서로 첫눈에 반한 케이스인데요. 장거리 연애로 1년여간 사랑을 키워오다가 서로의 집안 사정상 결혼식은 1년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는 곧 할 예정이고요. 저희 집은 항상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아빠는 백수인 기간이 많았고 어쩌다가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었죠. 엄마는 항상 힘들게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50대 후반인데 관절이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부잣집 딸로 자랐어요. 지금도 저희 외가는 부잣집이에요. 제가 듣기로 부모님 결혼하실 때 수도권 신도시에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신혼집을 사주셨대요. 근데 저희 아빠가 백수이면서 돈도 잘 쓰고 해서 외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제가 어렸을 때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5살까지 살았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저와 동생은 친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 여동생은 2년 전쯤 멀리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명절 때나 보는 정도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 후에 작은 회사에 다니며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예랑이가 구해놓은 집에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을 장만해서 합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랑이는 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몰라도 아빠는 예랑이가 한번 도움을 주면 계속 바랄 사람인 걸 딸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우리 동거 시작할 때 저에게 그냥 몸만 오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모아놓은 몇백만 원으로 집 가전들을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외삼촌들과 이모들이 한 가지씩 가전제품들을 해줘서 예랑이네 집 가전제품들을 거의 다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랑이의 집으로 들어가면 몇 년간 아이는 낳지 않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예정인데요. 사랑하는 예랑이와 한 달 뒤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생각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빠는 지금도 백수이니 제가 예랑이 집으로 들어가면 실상 저희 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아빠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엄마 아빠도 그 지역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고모에게 돈을 좀 덜 받고 팔고 할머니는 고모가 모시고 살고 엄마 아빠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서 예랑이만 믿고 가는 건데 엄마 아빠도 그쪽으로 와준다면 의지도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랑이에게 말했더니 예랑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당분간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드리자는 말을 했어요. 그 말도 너무 고마웠는데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저희 상황도 말씀드릴 겸 찾아뵈었는데 거기에서 막내 외삼촌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도 얘기하고 외삼촌과도 얘기하고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외삼촌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혹시 내가 부자인 외할아버지께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외삼촌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랑 예랑이는 진짜 바라는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상황을 보고 드리러 간 것 뿐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마당에 무슨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 예랑이가 돕는다고 함께 나갔더니 외삼촌이 저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들어봤어요. 외삼촌이 얘기하시길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 있는 지역으로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외삼촌이 얘기하니 뭔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 부모님이 제가 살 지역으로 오면 우리 엄마는 예랑이와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외삼촌의 매형인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고 저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고 집을 날려먹은 이후에 음주 사고, 빚 등을 외할아버지께 손 벌려서 갚았던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께 아빠가 우리가 살 만한 집이 없냐고 여러 번 물어봤었대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말하길 너한테는 아빠니까 매형에 대해 더 이상 나쁜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지금껏 일도 안 하고 누나 고생시키고 술 취해서 마누라나 패고 장인한테 당당하게 손 벌리고 하는 매형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이 딸 결혼한 집 근처에 살면 분명히 딸 사위한테도 손 벌릴 거야. 그러니까 네 신혼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외삼촌의 그 말에 얼떨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외삼촌한테 큰 냉장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예랑이와 외삼촌이 한 얘기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랑이는 설마 저희 아빠가 그러겠냐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나 예랑이보다도 외삼촌이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봐왔으니 외삼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저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엄마가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니 걱정이고요. 가까이 살면 제가 뻔히 보고도 부모님께 안 보태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아빠는 외삼촌 말대로 더 바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러면 예랑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살 지역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요.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륜 있으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황을 전하려고 이렇게 또 글을 보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저는 얘랑과 함께 산지 몇 달 지났어요. 이제는 신랑이라고 해야겠네요. 신랑은 하던 일 잘 하고 있고 저도 가까운 곳에 일자리 알아봐서 일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둘이서만 사니 모자라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저축도 할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고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얘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엄마는 허리가 안 좋아서 현재는 일을 하기 어려우니 아빠 일자리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신랑은 이곳이 고향이라서 지인들이 많아 아빠의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신랑 선배가 저희 아빠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일용직 중에서 힘들지 않은 일들로만 주고 일당은 똑같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랑도 그 선배만 따라다니면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일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신랑 얘기 들어보면 이 지역 공사장에서 60대 초반이면 젊은 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그럼 엄마 아빠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생활비를 어떻게 하시려냐고 물어봤는데요. 먼저 이사를 하고 차차 일할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왔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집을 보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러 함께 다녀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과 제가 퇴근해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신랑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근처에 아는 식당 없냐고요? 제가 엄마에게 그건 왜 묻냐고 했더니 이곳으로 오면 일단 식당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허리도 안 좋은 상태로 어떻게 식당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빠를 돌아봤는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려면 아픈 곳도 없는 아빠가 해야지 왜 엄마가 하냐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아빠에게 알아봐 준 일은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당은 똑같이 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엄마는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나이 들어서 이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아픈 엄마가 일해야겠냐고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랑이 흥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해준 집도 아빠가 놀고 먹으면서 술이나 먹으러 다녀서 팔아먹고 지금까지 엄마 등골 빨아먹고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도 미웠습니다. 둘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어요. 아빠랑 살면서 아빠는 돈 펑펑 쓰고 사고치고 해서 툭하면 외가에 손 벌리고 살았으면 외가 식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가고 나서 신랑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랑이 내 부모 네 부모가 어딨냐고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하는데 말은 고마웠지만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외가에서 외삼촌이 했던 말과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도 낳고 하려면 신랑 외벌이로 한동안 살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까지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다 낳으면 엄마도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빠는 일도 안 하고 엄마와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도 싫습니다. 신랑이 지금은 신혼이라 말을 예쁘게 하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우리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사지 멀쩡한데 일도 안 하는 아빠의 술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의 댓글대로 신랑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화가 날 것은 뻔한 것이니까요. 부모님에게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나중에 아빠 때문에 저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면 그것이 더 불효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쓰니님 정말 똑소리 나는 분이라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을 비난하던 시모에게 분가하던 날 사이다를 날리고 시원하게 분가를 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 중반이고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시어머니는 벼슬이라 며느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좀 하고 돈 가지고 협박도 했어요. 어른에게 제가 심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는 한 달 전까지 2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신랑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혼자 사셨대요. 시어머니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업주부였고 이혼 후에 자식들 키운다고 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같이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가 따로 돈을 주셔서 시어머니는 딱히 돈을 벌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1년 정도 회사를 다닌 것 말고는 알바식으로 일을 하며 사셨다고 해요. 이렇게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저에게 대놓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아빠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 도와줬지 피해주고 사신 분도 아니시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한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시고 얼마 전에 정년 퇴직하신 분이십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사 사장님과 나중에는 형 동생으로 막역하게 지내며 회사의 성장에 일조를 하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이세요. 저희 아빠 가족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엄마는 약간 저보다 오빠를 위해 주었는데 저희 아빠는 아들, 딸 전혀 차별하지 않고 대해 주셨어요. 오빠와 저 둘 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빠 수고하셨다고 엄마가 퇴직하라고 아빠에게 조르고 졸라서 퇴직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는 분들 가게에 일 도와주러 다니면서 용돈 정도 버는데 그것은 운동 삼아 다니는 것이고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와 오빠는 아빠에게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라고 자주 말했는데 알겠다, 알겠다 하시면서 시간을 끌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신랑과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문제로 얘기하다가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계시니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돼 있으셔서 저희와 오빠네가 드리는 용돈 필요 없지만 제가 양가 공평하게 하자고 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보다 오히려 친정에서 해준 것이 더 많았고 저희 부부 맞벌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용돈만 챙겨드리는 것은 싫었거든요. 신랑도 동의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는 없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꼭 드려야 하냐는 말을 가끔 했어요. 너네 부모라는 소리도 기분 별로이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이란 말도 기분 나빴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인 사돈을 너네 부모라고 부르다니요. 그리고 분명 신랑과 저 둘 다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들이 번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는 돈을 저희 부모님은 쓰지도 않으세요. 쥐고 계시다가 손주들 용돈으로 다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거의 계산하세요. 신랑이 친정 갔다 오면 가끔 그래요. 우리 또 오늘 남는 장사했네? 이러는데 저희가 친정에 매달 보낸 돈은 우리 아이 만날 때마다 주시는 용돈으로 거의 상계처리 되고 밥은 얻어먹었으니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 하고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를 챙겨드리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오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끔찍하게 예뻐하시고 만나면 당신 자식들보다 며느리나 사위를 높여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와 오빠가 서운하게 느낄 정도로요. 저희 아빠 작년에 퇴직하시고 여행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어서 국내 여행만 다니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면 그 지역 특산품을 사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은 전혀 없고 기분 나쁜 듯이 말했습니다. 너네 부모 쓸데없이 여행 다니며 돈 쓰러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선물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어른 가르치려 드는 천하의 싸가지 없는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와 오빠네 가족 전부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왔는데 여행 비용 저희 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이때 시어머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네 부모는 퇴직도 했으면서 자식들 돈으로 그렇게 놀러 다니고 싶냐고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행 비용 다 내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여행을 가려면 둘이서 나가지 자식들 힘들게 뭘 여행을 데리고 가냐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행이 거친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분가하기 직전에도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시는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더군요. 너네 부모는 뭘 그렇게 어딜 다닌다니? 그러다 퇴직금 다 쓰고 너네한테 손 벌리겠다. 노망이 났나? 뜬금없이 말하셨고 그때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그럴 분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시다가 곧 어디 공장이라도 나가서 돈 벌려고 생각 중인 분이라고 얘기하고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살면서 남 험담이나 하는 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별의별 처음 듣는 온갖 쌍욕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옆에 있다가 할머니,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와 밖에 나와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희 짐 챙겨 나와서 저와 아이 친정에 데려다 주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어머니가 너무 하셨다고 말하고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또 뭐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분가하기 전에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너무한 것이다. 땡땡 엄마, 어머니와 다신 안 보겠다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 여우 같은 이라고 하며 또 온갖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다 말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 집에 가서 짐을 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짐만 빼서 나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에 대해 험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여기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봐서 참고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을 저에게 대놓고 험담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말했어요.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하길래 그러게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던 돈 끊는 것 말고는 없겠네요. 이랬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번 돈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는데 나도 같이 벌고 있고 돈 관리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이혼했지 어머니에게 돈 줄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건강하시니 이래서 혼자 쓰실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은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손주 용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은 신랑 보고 챙겨서 나오라고 하고 저는 먼저 나와버렸어요. 한동안 정신없이 이삿짐 정리하고 신랑과 얘기하는데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돈을 신랑이 주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 무슨 돈으로 사시냐고 했더니 한동안만 그렇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던지 알아서 돈을 벌던지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아이 교육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할 말 있으시면 신랑과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신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어머니이지만 신랑에게는 어머니인데 신랑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저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준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오면 돈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떨리기도 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대로 마음 편히 지내려고요. 분가하는 날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그 시어머니는 못된 마음 때문에 평생 모시고 살 며느리와 아들을 나가게 만들고 고행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이제는 쓰니님 신경 쓰지 마시고 친정부모님이나 자주 뵈면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아이를 맡기기를 당연히 여기던 신우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시원하게 거절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넘은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좀 길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형님도 미혼이었고 제가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결혼 준비도 제가 많이 도와주고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형님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입니다. 4살짜리 아이와 돌이 된 아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형님의 첫째는 첫 손주라고 시부모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많이 예뻐했습니다. 시조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조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생긴 것도 예쁘고 사람과 눈만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는 아이라서 너무 예뻤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만에 분가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맞벌이하며 살기 위해 시댁에 저희가 얹혀 사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형님의 아이를 그저 예뻐만 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 예쁜 아이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남편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저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남편은 일하는 날 퇴근 시간이 항상 늦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이른 편이고요. 시댁에서 사는 동안 쉬는 날마다 큰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형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이를 맡기고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사는 것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냥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쉬는 날 내내 조카 아이가 집에 있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형님 아이가 와 있으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돌봐주기보다는 제가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신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면 흔쾌히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는데 매주 있는 일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 때문에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쉬는 날이 더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제가 월차로 쉬는 날에도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어김없이 신우는 큰아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 아이가 와 있는 것을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어쩌니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고생 많다 말해 주셨어요. 원래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은 남편과 외출을 하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주말 동안 시골 큰아버님 댁에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희에게 둘이 주말 재밌게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영화를 볼까? 교회로 나갈까? 하고 있는데 형님은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외출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잘 됐네 이러면서 아이가 집에서만 있어서 답답할 텐데 같이 데리고 나가서 콧바람 좀 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에서 형님 아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일주일 내내 아이 둘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인 친정에 맡긴다고 하는데 아이 돌보는 것은 거의 제 몫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형님은 전업주부입니다. 신혼을 즐겨야 하는 때인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시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매번 쉬는 날마다 형님 아이를 돌봐줘야 하니 내가 뭐하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과 언니라 부르며 지내온 친분도 있고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하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기분 안 상하게 형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말도 못했어요. 제 딴에는 좋게 말한다고 형님에게 말했다가 형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분란 일으켰다고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6개월 정도를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느라 신혼의 달콤함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경제력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냐고 생각하고 시댁에 얹혀 살게 해주신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어머니에게 거짓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가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했지만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사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분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싫다고 하시지 않는다면 평생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간 집도 알아보고 전세 대출도 알아보고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시댁과 멀리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사무실과 거리 때문에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분가하기 2달 전부터는 분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분가하기 한 달 전쯤에
형님이 저희가 분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신우는 저희가 한 달 뒤에 분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하더군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린 일이고 우리가 분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뭐라고 했대요. 저에게는 대놓고 말할 수 없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로 너희 분가하면 아이는 누가 봐주냐고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했답니다. 분가하고 나서 주말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집이니 집안 어지를 사람도 없고 청소나 집안일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분가하고 첫 주는 푹 쉬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가 큰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남편에게는 분가하고 나서 형님이 우리 집에 아이 맡기려 할 수도 있으니 알아서 거절 잘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남편이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는데 주말이 다가오니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참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형님에게 우리도 주말에 쉬어야 하고 우리도 생활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아이 둘 데리고 있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한참을 하소연하고 하루도 못 데리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살 때도 주말마다 형님 아이 돌보느라 힘들었고 우리 사실 형님 때문에 분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댁에서 사는 동안 주말마다 형님 아이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더니 형님은 시부모님이 아이 봐줬지 네가 뭐 한 것이 있냐고 하는데 이래서 시자인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살 때도 형님이 아이 맡기면 내가 다 돌봐주었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나오시니 너무 허무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아이 봐주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말마다 형님 아이 봐줬다고 형님이 수고한다 고맙다 한마디 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가족끼리 너무한다는 소리는 내가 해야 하는데 적반하장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 봐주는데 자기 누나에게 아이 맡기지 말라는 말 한번 제대로 안 한 남편에게도 정말 짜증이 난다고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내 아이를 돌봐준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이나 하는 것을 보니 형님은 참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지겹도록 아이를 돌볼 텐데 조카를 돌보느라 신혼도 없이 사는 것도 정말 짜증났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와 남편이 똑같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형님 남편과 똑같은가 보다고 심해부도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매주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지 정말 두 분이 뻔뻔한 것이 똑같다고 말해 주었어요. 형님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나 보다고 하길래 나도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과 통화를 해보니 남편에게 신우가 먼저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맡기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고 말했는데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왜 진작 형님에게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요즘 들어서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한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 살 때부터 애초에 형님에게 아이 맡기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참고 참으며 혼자 힘들어 하다가 형님에 대한 감정 다 상하고 이제 와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느끼고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네요. 이제라도 알콩달콩한 신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